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릴?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12월 10일) 날 익산의 한 자그마한 성당에서 상당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토의 토크 콘서트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그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 폭탄 테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혀지고 나서 지금 아마 경찰 쪽에서는 그 학생이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테러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치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큰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었던 이런 사건을 고등학생 혼자 그걸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고 해서 나름대로 이번 주에도 익산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에 이제 피해자분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과 그리고 경찰, 직접 조사한 경찰 측과 그리고 학생의 지인들까지 좀 만나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새롭게 확인된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밝히려고 합니다. 자, 학생은 일단 자기 혼자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 하게 된 이렇게 이제 이런 증오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로는 첫 번째는 중학교 때 어떤 탈북자의 강연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북에 대한 적개심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최초 이제 그럼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이유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특히나 종편 보도, 계속되는 언론 보도에서 지상 낙원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자기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증오 범죄까지 나아졌다라고 학생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새롭게 밝혀진 것은 경찰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지금 실업계 공업고등학교 학생으로 지금 취업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업한 곳에서 퇴근하고 그곳에서 그 회사에 있는 고량주를 가지고 사건 현장까지 오는데 동행했던 최종 회사에서 출발해서 동행했던 3명의 사람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참고인 조사 정도를 좀 한 걸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사전에 폭탄 테러 계획과 관련해서 이 동행했던 3인물들 중에 다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중 일부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몰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의 공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목격자, 행사장에 있었던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행사 중간에 한 성인 남성이 오군과 같이 동행한 것을 보인다 이런 목격이 있었고요. 그 영상을 쭉 봤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면서 그 지목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리에 5분간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는데 냄비에 불을 붙여서 들고 나온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5분이 앉기 전에 앉아 있었던 남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자리를 뜬 이후에 그 빈 자리로 뒤쪽에 앉아 있었던 5분이 와서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지상낙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지상낙원이라고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 또 불을 붙여 던진 바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의 유력 일간지 기자로 확인이 됐고요. 이름까지 명확하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그 행사장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와서 애초에 이제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오실 수 없다. 그리고 기자들이 생방송이 아닌 한은 이제 취재를 불허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나가달라고 할 때도 계속 나가지 않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개인 블로거라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나가서 표를 끊고 다시 들어와서 앉으셨고요. 앉아서는 계속 이제 취재처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영상에서 계속 주변을 무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 하는 모습이 밝혀졌고 문제는 사람들에게마다 다른 식으로 자신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지역 주민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을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지금 이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종북몰이에 마녀사냥에 앞장서 왔던 한 종편의 이름을 대면서 종편 기자라고 얘기하면서 최종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을 인터뷰한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이 뚜렷이 나오니까 해당 회사에 그런 기자가 있는지 또 확인하는 절차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수사 범위와 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무슨 법률에 무슨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보자면 일단 그 5군이 터뜨린 그 물건이 과연 폭발물이냐 아니면은 폭발성 물건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조항이 달라집니다. 폭발물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폭발물 사용죄가 돼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고 그게 폭발성 물질에 불과하다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제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자면은 폭발성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인화물질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 인화물질 중에서 이제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탄가스를 가열해서 폭발하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폭발성 물건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수류탄이다 이러면은 그건 폭발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5군이 만든 그 물건이 무엇에 속하느냐로 봤을 때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인화물질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여러 가지 물건을 혼합해서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폭탄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이 돼야 되고 더불어 그 행위의 고의에 따라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던지려고 했다라면은 살인 미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그 신은미 씨를 향해서 던지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사람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방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로도 역시 처벌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경찰은 그거를 단순한 폭발성 물질로만 보고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수사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공범 수사에 관한 것인데요. 앞에서 황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은 혼자서 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과 이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 범행의 전모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또는 다른 이제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해서 수사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정황과 증언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도 만약에 지금처럼 수사의 범위를 축소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폭탄 테러를 사실상 방치한 게 맞다면은 그 역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어떤 테러에 대한 보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역시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폭탄 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12월 10일 신은미 황선 전국 순회 통일 콘서트가 열렸던 현장에서 벌어진 사제 폭탄 테러로 행사장에 있던 200여 명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제 폭탄 테러는 단순히 한 고등학생의 치기 어린 실수가 아니라 종편과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민주사회에서 테러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폭력이자 범죄이다. 이러한 끔찍한 폭탄 테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경찰은 폭탄 테러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경찰이 사실상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다기보다 적당히 덮으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폭탄 테러 당시 현장 영상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 우리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고등학생 단독으로 이 테러를 모의하고 실행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폭탄 테러를 사실상 5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폭탄 테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행자가 3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군이 취업 나간 회사에서 퇴근한 후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인물들이 사전에 폭탄 테러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누가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공동 모의한 정황은 없는지 등 문제점에 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 공모한 사람들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행사 중간에 한 성인 남성이 5군을 데리고 들어왔고 5군은 고량주를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지목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밖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고 자리에 앉아서도 누군가를 찾는 듯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그 인물이 자리를 비켜주자 5군이 그 자리에 앉아서 폭탄에 불을 붙이고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그 인물이 지방 유력 일간지 기자라고 증언했다. 테러를 저지른 5군은 탈북자 이옥 선교사의 간증으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종편에서 방영된 신은미 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허위 보도를 보고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편 언론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테러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종편 기자들은 당일 현장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이상 행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의심스러운 정황 중 하나는 토크 콘서트 당시 이상 행동을 했던 인물이 처음에는 자신을 일반 블로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유력 종합편성 채널 기자라고 소개한 점이다. 또한 행사 관계자가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철수 요청을 했고 다른 언론사가 모두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합편성 채널 카메라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러한 이상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이 테러에 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해 경찰은 당연히 보강 수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도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수상한 점이 많다. 경찰은 5군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5군이 만든 사제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군은 신음이 폭사당했다고 들리면 난 줄 알아라 라며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를 밝혔다. 또한 오군이 만든 폭탄은 단순한 폭발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직접 제조한 폭탄이다. 폭발물 사용죄와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바, 경찰은 고의적으로 폭발성 물건 파열죄를 적용하여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 또한 오군이 테러 직후 현장 증인으로 찾아간 목격자는 경찰이 별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토닥이는 상황을 목격했으며 폭탄 테러를 한 중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로 오군을 방치해두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오군은 수갑을 찬 사진을 찍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리며 자신의 범죄를 의기양양하게 자랑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CCTV 분석을 통해 회사, 원광대, 성당에 이르는 동선과 수상한 정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오군이 네오 아님의 게시판의 범행을 예고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카톨로지라는 닉네임의 로그 기록을 조사해야 하며 범행이 발생한 날 자정쯤 스카톨로지의 범행 예고 게시물을 삭제했는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네오 아님이나 일간베스트에서 활동한 내용은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오군이 사용한 폭발물의 구입 자금, 구입 시기, 사용한 양과 남은 양, 그 폭발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증거로 입수된 황산을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지도 발표해야 한다. 사건 당시 소방차가 미리 출동해 있었다는 확실한 증언도 있는데 이 점이 공권력이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가 투척한 폭탄을 고체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되는 속칭 로켓 캔디로 강한 열과 불꽃이 나와 실내에서 점화하면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한다. 마치 화재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경찰은 소방당국에 요청을 했고 소방서는 소방차를 출동시켰다. 그런데 대구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있었지만 소방차가 출동하지는 않았다. 대도시에서도 출동하지 않던 소방차가 왜 익산에서만 출동했는지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러한 물질을 다루는 특정 행사는 제외하고 어느 시민 사회단체의 통상적 행사에 소방서에서 화재 위험을 우려하여 소방차를 출동시키는 적이 있었던가? 일간베스트와 네오와르메어 같은 사이트는 늘 주요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다. 오군은 분명히 폭탄 테러자 YTN에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폭탄 테러 위협은 당연히 관계 대목에 제보가 되었을 것이다. 폭탄 테러에 대한 전화만 와도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우리 사회에서 폭탄 테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세하게 올라와 있었고 제보까지 했다. 만약 관계 당국이 폭탄 테러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폭탄 테러를 사실상 방치 조장한 것이다. 위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경찰과 소방당국, 언론사, 보수단체는 테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군의 폭탄 테러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론사에 언제 폭탄 테러가 접수되었는지 경찰의 폭탄 테러에 대한 인지 시점 역시 조사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지 가장 이익을 받는 이해 당사자가 그 배후이다.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는 신은미 황선 통일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몰아가며 상당한 물타기 효과를 보았다. 결론적으로 오군의 폭탄 테러는 그 공범, 즉 그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앞으로 폭탄 테러에 대응하는 피해자 모임, 전국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배후를 발본색원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때만이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폭탄 테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8일 통일 콘서트 폭탄 테러 피해자 모임 이상입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릴?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